오늘은 이제 맞춤이 아니라 맞춤을 진행하다 보니 이런 공부가 필요하기도 하구나.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한 건데요. 다양한 공부들을 가지고 이제 뭔가 가공을 하고 이제 그런 사항들로 해요. 근데 지금 저희가 썼던 것들 어떻게 보면 가장 보편적인 공부들만 쓴 거거든요. 평대패, 그것도 좀 짧은 단대패라고 하는 그런 대패. 미리수도 65mm하고 70mm. 그거보다 더 작은 것들도 있고요. 어떤 것들은 배가 나와 있는 대패들도 있는가 하면 깎는 모양을 깎으면 평평하게 깎는 게 아니라 오목하게 들어가게 깎이는 그런 대패들도 있고, 반대로 오목하게 나오게 깎이는 대패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문살이나 그런 가구들 보면 이제 그 모서리 부분들이 둥글게 깎이거나 아니면 다양한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이제 그런 모양들을 예전에 다 대패를 가지고 깎았던 부분들이다 보니까 그런 모양에 맞춰서 대패들을 제작해서 써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되게 많았던 거죠. 그래서 예전에 저도 대패를 몇 개 구입을 한 적이 있는데, 몇 개가 아니죠. 한 30개 정도, 뭐 40개인가 30개인가 박스로 구입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건 누가 쓰셨던 건데, 그 대패를 보아하니 문짝을 하시던 분이 쓰셨던 분이 그 대패가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문짝에 다양한 그 모양을 내는 대패들이 다 거기에 들어가 있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작업을 하느냐, 그 사람이 어떤 작업을 했느냐, 어떤 작업을 주고 하느냐는 당연히 결과물을 보고 볼 수도 있지만, 그거를 만들어내는 과정의 공부들을 보고도 이 사람이 어떤 작업을 주로 하는구나 하고 유추해낼 수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 작업이 특이하거나 어떤 과정에서는 거기에 적당한 공부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게 없다고 하면, 아니면 구할 수가 없다고 하면 그런 것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내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 쓰는 부분들이 이제 점점 생겨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끌이에요. 대패나 톱 같은 경우는 좀 가공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들어가기도 하지만 분명히 끌간적으로 가장 단순하게 생겼기 때문에 아마 끌이 접근하기 가장 편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루 하나에 앞에 쇠로 되어 있는 날물이 하나 달려 있으면 끌로스 역할을 많이 수행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날만 잘 갈았으면 당연히 끌질도 잘 될 것이고. 근데 대패나 톱 같은 경우는 그 가공해야 될 날물 모양도 그렇고, 대패는 기본적으로 덧날도 있고 어미날도 있고 뭐 대패 몸통도 있고, 그러다 보니 나름대로 복잡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 쓰는 공구로서 접근 가능한 끌을 초반에 한번 접근을 해보자. 그러면 왜 끌을 만들어 써야 되느냐? 지금 진행하셨던 뭐 제비촉, 삼방연기, 아니면 뭐 제비촉 판대짜임, 그런 것들, 아니면 주먹장을 진행하면서도 나름대로 불편한 부분이 있었죠.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끌들을 좀 조심히 써주셔야 됩니다 하고 이제 말까지 진행하면서 진행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거를 간단하게 상기를 한번 시켜볼게요. 자, 이게 주먹장이었는데, 주먹장에서 이런 모서리 부분들, 여기 이런 모서리 부분들 가공할 때 끌을 이렇게 써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옆으로 막 쓰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는 이 끌 옆에가 직각이기 때문에 여기서 수직으로 때려 넣으면 이 부분이 상한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안 상하기 위해서는 옆으로 이렇게 써야 그 부분이 상하지 않는다. 근데 지금 이 끌은 옆에 모서리가 이렇게 좀 예리하게 쳐져 있어요. 그래서 얘는 그냥 반듯하게 이 모서리에다 가까이 붙여서 이렇게 진행을 하더라도 가공이 잘 되겠죠. 옆에가 눌리거나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모서리가 각이 쳐져 있는 끌을 사용을 하면. 그래서 이런 끌들을 만들 거거든요. 이렇게 좀 기존 평끌하고는 조금 다르게 생긴 모양, 어떤 일정 부분이 조금씩 다른 그런 끌들을 만들 거고요. 자, 여기 보면 이런 모양의 끌들도 있어요. 이건 이제 주먹장 모양처럼 생겼죠. 얘는 나름대로 이런 주먹장에다 쓸 수도 있어요. 모서리가 예리하니까 그냥 이렇게 모서리 부분들 살짝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얘가 좀 주로 쓰여야 되는 거는 이제 반수문 주먹장이라고 하는 그런 다른 주먹장의 형태가 있어요. 그런 맞춤을 진행할 때는 이런 모양의 끌이 꼭 필요한 부분들이 조금씩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양의 끌들도 이제 그런 맞춤들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날 모양만 틀릴 뿐이지 이 끌을 만드는 기본적인 부분들은 다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는 것들을 유심히 봐두셨다가 나중에 내가 필요한 끌 모양들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되고, 자, 이거는
금극기 칼이거든요. 이제 제가 만들어 쓰는 건데, 금극기 칼도 이렇게 만들어 쓰는 것도 나름대로 재밌는 부분들이니 나중에 날물을 날물 종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제 날물은 뭔가 쇳덩어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쇳덩어리를 어떤 쇠로 쓰는 게 가장 이런 끌에 가장 적합할 것이냐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이제 다양한 모양의 끌들이 있다고 하면 이 세 자루는 이 길이하고 이 끌 폭만 다른 거예요. 비슷한 모양으로 생겼어요. 옆에 날이 이렇게 쳐져 있는. 근데 얘라고 했던 거는 얘는 주먹장 모양으로 앞에 날이 세워져 있어서 얘도 사이즈가 좀 큰 거 있고 작은 거 있고 그렇게 보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이렇게 내가 원하는 거에 맞춰서 이제 날물들을 준비를 해서 자루를 만들어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기에 쓰는 날물들은 어떤 걸로 쓰느냐, 날을. 이거는 이제 쇠톱날이에요. 큰 이제 파이프 관 같은 걸 자르는 쇠톱날을 한 조각으로 오려낸 거죠. 뭐 날 자체가 이만씩 하니까 폭들도 넓고 그 부분의 일부분이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되게 좁은 그 우리 톱 치는 줄 가지고도 이런 날물들을 만들어 쓰시는 분도 계세요. 왜 그러냐면 1차적으로 어느 정도 강도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좀 쇠를 뭔가 가공하던 그런 철들을 가지고 보통 이런 날물들을 만들어 썼던 것들이 보통이다. 그래서 쇠톱날이나 쇠를 갈아내는 뭐 줄 같은 걸로 얘네들을 만들어 쓰는 것들이 이제 보통이에요. 쇠톱날을 주로 쓰는 거는 넓게 나오니까 내가 일정 부분 잘라 싸기도 편하고 가공도 용이하고 두께도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제 걔네들을 많이 썼던 거고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사용하는 기계 자동 대패라고 하는 그 대패에 쓰는 날인데 얘가 일회용 날이에요. 그래서 날이 일정 부분 어느 정도 상하면 얘를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날이 상하는 부분이 어디냐, 얘가 이렇게 길게 나온 걸 제가 뚝뚝 자른 거거든요. 자, 여기하고 여기가 날인데 양옆에가 무뎌졌다고 그래서 이 부분이 뭐 날이 없는 건 아니죠. 그래서 여기 부분을 날을 갈아서 쓰면 이제 얘네들이랑 형태들이 비슷해져요. 양옆에 날 쳐 있고 앞에 날만 갈았으면 얘랑 비슷해지니, 그래서 이런 날물로도 이제 뭔가 끌을 만들어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회용 대패 날 같은 경우, 아니면 뭐 수압 대패, 자동 대패 날, 아니면 어떤 그 대패를 어지간히 쓰고 남아있는 어떤 날들 가지고도 만들어 쓰는 부분도 있다. 아니면 아예 그냥 제재소란다. 철다른 대장간 같은 데다 의뢰를 해서 만들어 쓰시는 분도 분명히 계시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떤 쇠를 쓸 거냐, 내가 어떤 나무를 다룰 거냐에 적합하게 맞춰 가지고 그 상황에 맞춰서 있는 재료를 가지고 쓰셔도 크게 무방하다. 그래서 쇠톱날, 뭐 철 다루는 줄, 아니면 뭐 기계에 쓰이던 어떤 그 날물로서의 부품, 뭐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활용을 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이 자루를 만들어야 될 텐데 이 자루를 만드는 방법도 다양하게 있을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어떤 방법이냐, 이게 이게 뭐 이건 좀 두껍긴 하지만 얇은 나무로 갖다가 두 개를 이 안에다가 이 날 두께만큼 파고 이렇게 붙이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본드로 붙여도 이렇게 붙이면 잘 붙어요. 잘 안 붙지 않아요. 잘 붙어요.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방법이 이제 얘예요. 얘. 자, 얘는 가운데를 뽀개가지고 이 날 두께만큼 어디를 파고 이렇게 서로 붙여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자, 얘도 비슷한 방법으로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뭐 끈으로 좀 감아놨죠. 감아놓은 거는 쓰다 보면 이제 힘을 쓰다 보면 여기가 조금 벌어지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벌어지지 말라고 차라리 예방을 하거나 아니면 보수 차원에서 이렇게 감아서 쓰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얘처럼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얘는 여기서까지 여기 거즘 한 나무인데 여기만 이렇게 따져 있어요. 그죠? 여기만 이렇게 따져 있어, 이렇게. 자, 이렇게 생긴 나무를 여기만 이렇게 따가지고 얘를 뺐다가 얘를 파고 끼고 여기다 덮어 놓은 거예요. 그대로. 그러면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다 하고 나서 적당히 깎아가지고 내가 적당히 손잡이에 맞게끔 맞춰 쓰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제작할 건 이런 형태로 제작을 할 거예요. 왜? 지금 수공구로 제작하기가 가장 간편한 형태거든요. 얘 같은 형태가.
그리고 얘 같은 걸로도 이렇게 만들 수 있죠. 자, 얘는 이 두 개의 나무 중 가운데에 까만색이 하나 들어가 있죠. 자, 얘는 자 이렇게 이거랑 비슷하긴 한데 이 두께를 파는 게 아니라 다른 두께로 여기다가 이렇게 채워놓은 거죠. 날 두께만큼 채워놓고 이렇게 덮어져 있다 보니까 까만색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식의 제작도 있을 수 있다. 몇 개 안 되지만 만들어지는 방법들이 조금씩 다르고 뭔가 보강하기 위해서 뭔가를 한 행위들도 있고 얘네들도 당연히 또 이거 감을 수 있겠죠. 끈으로 감아가지고 더 보강할 수도 있고 뭐 여기는 지금 이게 뭐더라 이게 막끈으로 감아져 있는데 막끈이 아니라 뭐 철사로 감아도 좋고 구리선으로 감아도 좋고 이거는 어떤 걸로든 감았다는 거에 대한 왜 감았는지 보강 차원에서 감아놨다. 그리고 만들어지는 것들이 이렇게 좀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할 거고 이 날을 가지고 진행을 할 거예요. 다른 날들은 어떻게 구하느냐? 이런 날들은 팔기도 하고요. 팔아요. 네. 찾아보면 팔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사이즈 두께를 골라가지고 시켜서 자루를 달아서 만들어 쓸 수도 있는 부분이다. 근데 얘한테서 만들어 쓰는 거는 한계는 좀 있어요. 어떤 건 얘는 거의 다 밀끌이에요. 밀어 쓰는 끌이라는 거죠. 뭔가 타격을 할 수 있는 끌들은 일단은 아니다. 타격을 했을 때는 우리 평끌처럼 뒤에 깡찌라는 게 꽂아져 있어야 나무가 훨씬 더 튼튼하게 쓸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앞에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식으로 제작이 되어 있어야 힘을 타격할 때 쓰는 것이지 얘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마무리로 다듬거나 밀어서 정리할 때 쓰실 수 있는 끌들을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해서 쓴다. 그래서 지금은 이 한 사이즈밖에 없지만 나중에 필요에 의해서 더 많이 만드실 수도 있죠. 필요해 좀 얇은 끌, 필요해서 이런 모양, 뭐 이런 모양, 다양한 모양들을 지금 하는 방법처럼 만들어 가지고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네. 그러면 여기를 한번 정리를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